네, 주식 그리고 선물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랬다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지난주 리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뉴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 그 뉴스에 맞는 섹터, 그 다음 우리는 대장주를 찾아서 무엇을 매매하는 단기 매매였다?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는 매매였다. 왜? 대장주 찾기가 사실 본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를 들게요. 뉴스. 북한이 확성기를 설치했고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경협대, 대북 중에 당연히 대북이 앞서겠죠. 섹터는 대북일 것이고 그 다음 대장주는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빅텍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빅텍을 매매한다? 그게 아니죠. 빅텍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스페코, 퍼스테 그런 종목들을 뒤늦게 따라간다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앞에 가는 친구를 잘 보고 저 친구가 어떤 길로 장애물을 만나서 빠질지 아니면 옆길로 셀지 모르잖아요. 정도의 길을 가는 걸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고 뒤처지는 거 아닙니다.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테마주들이 날뛰는데 이러한 테마주를 매매 못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2등주, 3등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나 창피해 그런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네.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고 계세요. 네. 기대감, 정말 기대감 같은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머리 한쪽에서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돈이 생겼어요. 네. 갑자기 현금을 좀 모아뒀다가 지금 한 번에 돈을 쓰고 싶거든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다가 지금 이걸 주식에 넣어야 될지 선물에 넣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자. 뭘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은수 씨가 질문한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강의가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지 선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율을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자, 은수 씨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 지금 돈 많아. 적금이 만기가 됐고 그동안에 저축한 거를 시장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나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해야 될지 선물을 해야 될지 잘 맞아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대장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는 단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단타가 이 주식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결국 스윙주 혹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종목을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다 압니다. 삼성전자 좋은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현대차 좋은 거 다 알고 셀트리온 사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입니다. 노란턴 맥신저에 참여하신 분들 있죠? 에스퓨얼셀이라고 하는 종목들, 첨보라고 하는 종목들, 그죠? 기억나시죠? 네. 지금 한번 차트를 봐보세요. 우리는 40-50% 수익을 먹고 나왔어요. 젠백스링크는 심지어 상한가도 달성을 했고요. 그런데 적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과연 그분들도 수익일까요? 다 손실일 겁니다. 다 손실일 거예요. 어떠한 종목이더라도 언제 들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두 가지를 체크하자. 위치, 어떤 위치? 지수의 위치와 주가의 위치를 생각하자. 자, 종이에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지수의 위치와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버려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김쌤이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자, 만약에 지수가요
고점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면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고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역설이죠. 이런 종목들은요, 지수가 밀리면 조정을 받는 갭, 폭이 엄청 커져요. 근데 반대로 지수가 올랐는데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은요, 지수가 밀리더라도 내리는 폭이 어떻습니까? 좁죠. 자,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른 투자자라면 딱 캐치를 합니다. 주가의 위치가 높을 때는, 지수의 위치가 높을 때는 주가의 위치가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다? 낮은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좋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추천을 드렸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위치가 지금 딱 이 예시였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가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한 것을 이유를 봤더니, 만약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실적이 박살이거나 모멘텀이 없는 사업이거나 하면 붙으면 안 되겠지만, SK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어요. 자, 그럼 생각합니다. 전기차, 지금 삼성 SDI, 삼성전기를 붙는 게 안전할까요? SK이노베이션을 붙는 게 안전할까요? 당연히 SK이노베이션처럼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주가의 지수의 위치가 내려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수가 내려갔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죠. 네. 그러면 이 몇 개 안 되는 상승하는 종목은 왜 상승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코로나 때 지수 박살났어요. 근데 네. 어떤 종목이 올랐죠? 실적 좋은 거, 실적 좋은 거, 그리고 또 전망 좋은 거, 전망 좋은 거, 또 이익이 살아있는 거. 자, 세 가지 다 맞고 한 가지 더.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에 수혜를 받는 관련된 거. 종목들. 언택트 기업들 어. 혹은 진단키트 같은 기업들. 자, 시장이 박살이 나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조정을 받는데 진단키트 종목들은 올라가요. 그럼 지수가 내려갈 때는 아까처럼 주가의 위치가 낮은 걸 사는 게 아니고 뭘 사야 된다? 주가의 위치가 높은 거. 왜? 얘네들은 지금 이 지수가 밀려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 아시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은수 씨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 저 목돈이 있어요. 네. 지금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둘 다? 그렇죠. 자, 둘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자, 지금 지수의 위치 어때요? 올라가지만 올라가서 박스권이죠. 네. 그래서 선물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내려온다면 뭐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고 선물 지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비율을 따지면 선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주식의 비중을 언제 높인다?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할 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주식을 골라서 사면 되고, 지수가 올라가면 내려 있는 종목들 중에 올라올 만한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지기 전에는 선물 매매로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 딱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위치를 이야기를 드렸죠. 위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건 시장에 자금도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쭉 봅니다. 삼성 SDI 배터리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점으로 가는 이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때입니다. 왜? 주가의 위치가 높으니까 앞서 말했죠?
주가가 지수가 밀리면 주가의 위치도 높은 만큼 조정의 폭이 커지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나온 자금은 어디로 간다? 자,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시장의 자금이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배터리인데 왼쪽은 삼성 SDI, 오른쪽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왜 그 많은 배터리 관련주 중에 SK이노베이션을 얘기를 했을까요? 자, 전기차 관련 기업들 중에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해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 난 기업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시총 상단 종목들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왜? 지수의 위치에 따른 주가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시장의 큰 자금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쪽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기업의 위치, 기업의 가격만 볼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큰 숲을 봐야 어떤 패턴의 종목을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한 가지 당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당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다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내가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 말고 제3자, 제4자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수익을 보는데 나 혼자 수익을 못 볼까 봐. 그래서 투자의 심리가 흔들리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맞아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이 종목에 우르르르. 저 종목 좋다 그러면 저 종목에 우르르르. 그러지 마시고요. 종목의 매수와 매도는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맞지 않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종목을 고르는 스트레스가 종목을 사서 손실이 난 계좌를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셨어요? 네. 투자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중에 차라리 어떤 종목을 살까 그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이 순환매장에서 계속 이제 기업을 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과하게 오른 종목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사실 이익이 좀 살아있다면 부담스럽지 않진 않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럼 그런 그렇지만, 종목들도 따라가서 사는 전략도 괜찮나요? 그렇죠. 일단 따라가서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죠. 올라가는 종목, 모멘텀 있는 종목 붙어서 얼마만큼 수익을 볼지 모르지만 목표 수익과 내가 감내해야 되는 손실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추천할 때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20%, 30%. 그러면 밀려도 10%, 15% 밀리는 거 받아들일 만하죠. 그런데 나는 이 종목을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플랜대로 되지 않았어요. 주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가게 되면 이것은 과연 올바른 접근 방법이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좋은 종목이더라도 매수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하느냐? 첫 번째, 지수의 위치에 따른 주가의 위치를 고려할 것. 두 번째, 시장 자금이 돌아가는 패턴을 익히면서 시장의 자금이 움직일 때 우리 투자자도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매일 고민을 하겠죠. A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사야 되나? B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매도를 해야 되나?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 동안 해본 결과 기준과 원칙을 어겨서는 절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순 없더라고요. 자, 이 교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원칙과 기준을 잡아가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까지 드리면서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마지막 3교시 우리 블라인드 종목 시간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